안녕하세요. 자,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괄호넣기 다 확인했죠? 자, 1번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1번 문제는 뭐다? 지목을 봐야죠. 지목이 뭐예요? 1번은 농지. 정답과 수원. 자, 농지가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요. 근데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있으면 분리죠. 근데 옆에 뭐가 있어? 제외. 제외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주상공. 제외. 도시지역 네 군데잖아요. 녹지지역이 옆에 있죠? 그럼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1번의 답은 뭐다? 3번 종합합산. 제외자가 들어갔잖아. 제외 옆에. 제외가 없으면 분리해요. 항상 도시지역 안은 개녹에 있어야 돼. 개녹에. 제외는 주상공, 땅값 상승, 투기 목적으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몇 프로, 이거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2% 미달이잖아요, 그죠? 2% 미달. 그래서 100분의 2에 100분의 2 미달. 그러면 바닥 면적을 물어보잖아요. 그 바닥 면적은 사업용 땅이죠? 어디로 가? 별도 합산. 답이 2번이에요. 만약에 바닥 면적 역시 제외라고 나오면 종합합산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 2번의 답이 뭐라고요?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이니까. 제외라고 나오면 종합합산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자, 언제 잔금을 받았나요? 언제? 5월 말일.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인.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 자, 4번. 자,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20%죠? 단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도시지역부를 제외할 때는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제외. 자, 5번. 자, 상속이 개시됐네요. 등기도 안 되고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변동사항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이거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된 상속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주된 상속자는 실질 소유자를 신고해야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절대 사유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어요. 징수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신고 의무는 뭐다? 다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6월 10일까지.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야, 이거?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꺼번에는 딱 뭐밖에 없다. 주택분. 한꺼번에는 주택분 얼마 이하? 2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한꺼번에 딱 나오면 주택분. 얼마 이하? 20만원 이하. 7월. 9월로 가면 안 돼요. 7월. 자, 그 다음 7번. 자, 물납허가 평가는 매년 몇 월 며칠 현재한다?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 시가. 두 글자. 시가.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8번은 뭐예요, 이거? 신청이잖아. 뭐를 신청한다? 물납. 그럼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 하는 거예요? 1000만원을 초과해요. 1000 초과. 언제까지 신청한다? 10일 전까지. 10일, 5일 하면 안 돼요. 10일 전.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9번. 자, 9번은 이게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50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
그럼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까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현찰이니까 까지.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은 포인트가 뭐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맞네. and 괄호가 뭐다? 연부. 그리고 두 번째 괄호는 뭐다? 무상. 그러니까 지자체, 연부, 무상. 매수계약자네요.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은 재산세 과세표준이네. 자,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 주택을 물어보죠. 8글자 뭐가 들어가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예요? 토지주택은 70.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8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12번은 뭐다? 이거는 개인재산입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에게. 그럼 지자체가 우리의 재산을 뭘로 사용해? 무료로. 무료. 그래서 12번의 답은 무료. 그럼 개인은 돈을 안 받으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유료면은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개인 재산을 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이죠. 1년 미만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다? 별장. 사치죠. 사치는 무조건 뭐다? 부과한다 또는 과세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별장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복습해봤네요. 기억은 그래도 조금은 나죠. 전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안 나더라도 주택은 나잖아.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고지서 날라온다고 7월달에. 자, 오늘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자고요. 자,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네요. 몇 쪽일까요? 680.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같은 재산이죠. 반드시 뭐다? 비교 정리가 필수예요. 자, 종부세는 국세. 그리고 종부세는 뭐다? 인세예요, 인세. 이제는 인세 뜻 알죠? 소유자별로 합산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한다. 그럼 인세는 합산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만 곱하는 거예요? 세율은 누진세율. 왜 합산해요? 법에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이렇게. 자, 옆에 보면은 개요가 쭉 나와 있네요. 옆에 국세, 인세 나왔죠. 왜 인세다?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내요. 시험은 개인 위주로 나오네요. 항상 개인은 합산을 어떻게 한다? 개인별,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돼요. 개인별 합산이다. 그 4번은 보유세, 5번은 똑같죠? 6월 1일. 그럼 징수 방법이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원칙은 정부부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정부부가가 뭐예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통징수.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똑같은 뜻이에요. 부가는 항상 결정이에요. 보통징수. 자, 납기는 겨울. 12월 1일. 겨울. 그러나 분납은 되는데 물납은 안 되죠? 왜 물납은 폐지시켰어요? 손해나니까 20, 30% 손해나니까 물납하는 자가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비과세 감면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재산이니까. 그 다음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만 쓴다. 이유는 합산하니까.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 다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그래서 재산세를 잘하면은 종부세는 거의 뭐 숫자만 바뀌죠? 숫자만 바뀌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가? 자, 오른쪽 과세 대상이죠? 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딱 두 가지야. 주택, 토지. 자,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이렇게 토지는 두 가지로. 그래서 주택 중에 뭐는 제외된다? 별장. 왜 별장은 제외할까요?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로 과세했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4% 과세한 거는 종부세 안 내요. 자, 그 다음 이 토지 중에서는 뭐를 제외한다? 분리. 분리는 재산세까지만 내는 거예요. 분리는 절대로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그래서 분리는 과세 안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거기는 또 한 가지 부동산 중에 뭐는 과세 안 한다? 건축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안 되는 게 건축물, 분리과세 토지, 그리고 별장은 과세를 안 합니다. 건축물은 재산세까지만 과세해요. 건축물이 나오면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나왔네. 박스 나왔죠? 자, 주택 토지는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예요.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은 뭐를 뺀다? 별장. 토지는 뭐를 뺀다? 분리. 그리고 밑에 하나 적어요. 건축물. 박스 아래 건축물. 재산세는 동그라미, 종부세는 X. 자, 건축물은 재산세만 내는 거요. 종부세는 사업자에게 세금의 영향을 주므로 건축물은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박스, 위에 박스. 개념 플러스라고 나왔네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박스 봤어요? 자, 일반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건축물. 그리고 뭐야? 다 건축물. 선박항공기도 과세 안 하고 건축물이라고요. 2번 별장, 3번 분리, 그리고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주택 중에 별장도 제외되지만 뭐다? 합산, 배제주택이 있다. 이것도 과세 안 해. 자,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를 봐야죠. 종부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금 박스하고 있어요. 681조. 종부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값 잡으려고 종부세를 많이 과세하는 거예요. 투기 목적. 그럼 박스 합산 배제한다. 6억 따질 때 빼버리겠다는 거죠. 과세 안 한다. 1번 무슨 주택? 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사업하면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어요. 파란 거 1주택 이상 소유자가 포인트를 밑줄 그어요. 조정대상 지역. 서울이에요. 고양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뭐다? 작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서 등록할 때는 과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하면은 종부세 안 내. 포인트는 9월 14일 이후, 이전하면 안 돼요. 이후.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에 9월 14일까지 뭐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라. 알아들었나요? 계속 광고 내지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종부세 안 걷겠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뭐다? 합산해서 배제 걷겠다는 뜻이죠. 포인트가. 자,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은 뭐다?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2번 사원용 주택, 3번 미분양 주택, 4번 가정 어린이집 주택, 5번 등록문화재 주택은 다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낸다. 단 임대주택 딱 하나 내는 주택이 있어요. 작년 9월 14일 이후에 임대사업을 등록한 거는 종부세를 올해부터 합산해서 과세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자, 넘어가죠. 자, 그럼 넘어가면 건축물 나왔네. 넘기면 나왔죠, 그죠? 건축물은 다 동그라미예요. 다 동그라미라고요.
그러나 종부세는 X. 건축물. 그 다음 두 번째도 건축물, 세 번째도 건축물, 네 번째는 건축물 부속 토지. 다 동그라미야. 그러나 종부세는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그러나 건축물 밑에 땅은 별도 합산으로 동그라미예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과세 안 해요. 그리고 밑에도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이거 사치잖아. 토지는 과세한다고요. 토지는. 과세하되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율분리. 별장의 뭐다? 골프장의 부속 토지.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고율분리. 사치잖아. 종부세 과세 안 한다고요. 그러나 상가 건축물의 땅은 과세를 안 해요. 과세를 한다고요. 5. 상가 건축물의 땅은 별도 합산으로. 그럼 마지막 조심해야 돼요. 고급 오락장 사치잖아요. 이거는 재산세에서 무슨 분리다? 고율분리. 고율분리 4%짜리죠? 재산세 X. 그래서 건축물이 나오면 사치 건축물의 땅은 X. 그러나 일반 건물의 땅은 뭐다? 뭐예요? 오, 땅, 토지. 그래서 건축물은 무조건 X입니다. 건축물은. 그러나 토지는 위에 상가 토지와 밑에 사치 토지를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들어간다? 이제 납세의무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납세의무자 꽉 잡았잖아요. 자,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 초과? 6억 초과. 안 까먹는 거. 이 6억은 어떻게 따진 거예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공시가격을 합한 거예요. 개인별로. 항상 개인별로 따져요. 전국. 고향에도 집이 있고 제주도에도 집이 있으면 합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가장 중요한 숫자 3개. 자, 주택 6억 초과. 토지는 80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세 가지 숫자. 종부세는 이게 필수야. 세 가지 숫자, 그죠? 이 세 가지는 잘 안 까먹잖아요. 근데 1주택자는 얼마 초과예요? 1주택자는 9억 초과죠. 가족 중에 집이 하나가 있다. 단독 소유죠? 9억 초과. 그럼 집이 하나인데 공동 소유자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없어요? 12억까지. 집이 하나예요. 공동 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요. 개인별로 6억이니까. 그럼 공동 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그럼 단독 소유자는 얼마까지만 종부세가 없어요? 9억. 달라요, 숫자가. 그러면 단독 소유자와 공동 소유자는 얼마 차이나? 3억 차이 나죠? 이거는 어디서 빼줘?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줘요. 나중에. 그럼 집 하나 있으면 걱정 없죠? 일산 같은 데는. 그죠? 오늘 딱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무슨 삽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GTX A 노선. 어? 그거 보잖아. 삽 그 근처에 사는 사람 집값 올라가요. 위치가 중요해. 알아들었나요? 어디에 살 것인가? 뭐 2023년인데 그건 믿지도 않아요. 한 6, 7년 되겠죠? 그죠? 배를 잡으면 돼. 배를. 23년은 다 뻥이에요. 뻥.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 하도 속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안 지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배 정도 걸린다. 그럼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은 보자. 이거 되는 거예요. 저쪽 파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번에 분양했잖아, 파주.
사람이 구름처럼 몰렸어요. 뭐 제3시도 신도시 신경 안 쓴다고요. 투자자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동네도 잘 선택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일산 사는 분도 파주로 많이 집 팔고 이사 간 분들 많아요. 집 싸잖아. 공부만 하겠다 이거죠. 자, 일단은 6억. 이거는 6억은 뭐다? 다주택자. 그죠? 가족 중에 집이 여러 개. 그리고 공동 소유자 집 하나인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이거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혼자 살아 9억짜리 샀다. 이거. 자, 그 다음 과세표준으로 들어가죠. 나왔다 이제 과세표준. 자, 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자, 여기에서 이제 개정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주택. 자, 주택은 까만 거. 자, 공시가격을 합치죠.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야 돼? 6억. 까만 거 6억을 빼잖아요. 왜 6억을 빼요?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반드시 과세표준은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개정됐죠? 85%. 5% 인상됐어요. 올해 85%. 옆에 85라고 나왔어요? 매년 5%씩 올라가요. 올해 5% 올라갔어요. 그럼 내년에는 90%. 그래서 계속 100%까지 올라가서 이제 4년 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의미가 없어요. 자, 올해는 85%. 그럼 내년에 시험 볼 분은 90%를 외워야 돼요. 그래도 올해 끝내야 돼요.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1주택자. 그럼 1주택자는 얼마를 먼저 뺀다? 3억. 공동소유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3억을 무슨 공제라 그래요? 기초공제. 그 결국 1주택자는 얼마를 빼는 거야? 9억. 그 얘기예요. 자, 오른쪽 꼭대기 2번. 자, 물어볼 때 공동소유다, 단독소유다, 단독소유. 그래서 3억을 빼고 6억을 빼요. 결국 9억을 빼는 거죠.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1주택자 단독소유자. 자, 3번은 뭐예요? 위 규정을 적용할 때 뭐다? 1주택자 단독소유. 1주택과 주택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거죠. 땅만 갖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에요. 건물만 갖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다. 자, 그래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갖고 있네. 다른 주택의 땅을 갖고 있죠. 그럼 땅은 집이 아니잖아. 그럼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래서 9억까지 빼주겠다 이거지. 집 하나 갖고 있고 다른 주택에 뭐를 갖고 있어? 부속 토지. 땅은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로 본다. 그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 1세대 1주택자잖아. 그럼 1세대 1주택자라는 거는 가족 중에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거죠. 한 명만이 1주택이야. 그래서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은 몇 개로 본다? 하나. 다가구는 하나로 봐요. 그러나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로 본다. 그래서 다가구는 원칙이 뭐다? 하나. 하나로 봐서 9억 빼져요. 그러나 합산 배제 신고할 때는 뭐다? 항상 세법은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이 나오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로 본다. 세법의 공통이에요.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이 나오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각각 하나. 모든 세법의 공통이에요. 자, 제외. 자, 니은은 딱
딱 별 붙여요.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따질 때 자, 여러 가지 그 합산 배제하는 임대주택이 있죠? 그래서 A와 B는 포인트가 뭐다? 임대주택. 그리고 또 하나는 등록문화재주택은 양다리 걸쳐 있어요. 뭐도 합산도 안 한다. 종부세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따질 때? 주택 수 따질 때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A는 뭐다? 임대주택. 그리고 B는 뭐다? 등록문화재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합산도 안 하고 뭐 따질 때? 하나 두 개 따질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는 딱 두 개의 원칙이 주택수 따질 때 A, B. 그럼 미분양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미분양주택 하나 갖고 있고 내가 집 하나 갖고 있어. 그럼 주택수는 몇 개다? 두 개. 그럼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안 내요? 안 내는데 주택수는 몇 개라고요? 두 개. 자, 그 다음 가정어린이집 하나가 있고 거주주택 하나 갖고 있죠? 주택수는 몇 개? 두 개. 단 가정어린이집은 종부세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는 이 지문을 보면 몇 개다? 두 개. 그래서 임대사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는 딱 원칙 두 개예요. 나머지 이제 하나가 이제 개정법이 있긴 있어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밑에. 자, 1세대. 쭉 나와 있죠? 1세대는 뜻은 필요 없고 2번, 3번만 알면 되잖아요. 자, 혼인했다. 자, 혼인해서 집이 몇 개가 됐다? 두 개. 두 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어떻게 본다? 각각 1세대로 본다. 절대로 5년 동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려요. 각각 1세대로 봐서 얼마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9억까지. 9억 넘어가면 걷어요. 각각 1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은 동거복량. 동거복량 합가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포인트는 뭐다? 각각 1세대로 본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숫자를 딱 보놓고 마지막 줄을 꼭 확인해야 돼요.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는 거다. 9억까지만. 9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걷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숫자 5년 10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혼인하면 5년 동안은 9억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럼 6년째부터는 걷어요. 6년째부터는 6억 넘어가면은 그다 6년째부터는 뭐다? 이혼하면 또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왜 요즘 뭐 자기 자녀들 결혼해봐야 뭐 끝까지 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시대적 흐름이 밑에 자녀들은 반 정도는 헤어진다.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혼인하면은 이제 5년까지는 살아야 웬만하면. 알아들었나요? 자, 넘어가죠. 자, 이제 토지는 숫자만 바뀌잖아요. 토지는 숫자만 바뀌어요. 자, 별도는 얼마? 80억. 자, 그 다음 종합은 투기 목적이니까 얼마? 5억.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게 붙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다? 과세표준. 자,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이제 두 번째 계정. 자, 첫 번째 계정은 뭐가 됐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 인상됐어요. 그럼 종부세가 많이 나오겠죠? 작년보다? 자, 그 다음 세율은 전부 뭘로 간다? 전부 뭘로 가? 초과 누진세율. 항상 초과 누진은 단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주택은 6단계. 그 다음 토지는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세율. 자, 2번 세율 및 세액 나와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 세율은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인상됐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몇 주택이야? 2주택.
2주택 이하는 인상됐죠? 0.5에서 최대 2.7로 몇 단계다? 6단계. 중요한 거는 항상 처음은 암기해야 돼요. 1000분의 5부터. 왜 1000분의 5예요? 우리가 재산세가 1000분의 4로 끝나잖아. 항상 재산세랑 연결시켜야 돼. 주택은 암기해야 돼요. 우리의 아파트 어떻게 계산해요? 재산세 0.1에서 0.4 4단계잖아. 그러니까 종부세는 높은 세율 0.5로 올라가요. 항상 주택은 반드시 세율을 암기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은 0.1에서 0.4 4단계였잖아. 그래서 재산세는 0.4로 끝나. 그러니까 종부세는 0.5 이거를 인상시켰어. 인상시켰어요. 5, 2, 7, 6단계. 자, 첫 번째 그렇게 나와 있죠? 기역 2주택 이하.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해봐요. 이제 2주택인데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인상시켰어. 0.6 0.6에서 최대 3.2%까지 6단계.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0.5가 아니라 0.6 1000분의 6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3주택 이상.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0.6.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두 가지로 나눴다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지역에 관계없이 0.6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6단계 0.5부터 시작하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은 0.6부터 시작한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개정된 거는 세율이 인상됐다. 그래서 좌우간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세율을 곱하면 전체 종부세 세금 액수가 나오잖아요. 액수가 나오죠? 그럼 이게 종부세가 아니에요. 종부세가 아니라고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빼야 돼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줘야 돼. 빼주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산출세. 이렇게. 왜 재산세를 빼요? 6억 초과는 중복됐잖아요. 또는 9억 초과는 중복됐죠. 재산세랑. 그러니까 중복됐으니까 전체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를 해줘야 진짜 종부세가 나온다고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2번 이중과세 조정 뭐를 빼준다?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기억이 이거예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이거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이해만 하면 돼. 10억. 공시가격.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뭐를 부과했다? 재산세. 재산세를 부과했잖아요. 10억 전체에 대해서. 항상 재산세는 전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자, 10억에서 6억을 빼. 그럼 4억이죠? 4억에 대해서는 다시 뭐를 부과하고 있다?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네. 그럼 4억은 중복됐죠? 유언 소지가 있다. 재산세랑 중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빼줘야 돼.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야. 200만 원. 이에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4억에 대한 종부세가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을 빼. 그러면 종부세는 1차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150. 이렇게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어렵게 나올 때는 이 50만 원을 물어봐. 4억에 대한 재산세가 50만 원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를 가감해서 이렇게 나왔다. 재산세에서. 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종부세도 어떻게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만 세율을 적용됐으면 어떤 적용된 세액을 똑같이 빼준다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되기 전 세액을 뺀다. 틀려요.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면 적용된 세액을 그대로 빼주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부담 상한 적용된 세액을 똑같이 빼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별 딱 붙이고 어렵게 나왔을 때. 니은 위 기억의 경우 나와 있죠? 주택분재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 50%예요. 탄력세율. 적용된 경우는 종부세도 어떻게 한다? 적용된 세액을 뺀다. 밑줄 긋고 적용된 세액을 뺀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제 1, 2조에 따라 밑줄 그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그럼 종부세도 역시 뭐다?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적용받은 세액을 빼라 이거지.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을 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부세가 줄어들어 버린다고요. 자관 적용된 세액을 빼라. 전차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틀린 지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가 결정됩니다. 가장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개정이 나와요. 뭐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자, 여기 칠판 뭐라고요?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줘요. 왜 단독 소유자는 해줘? 공동 소유자와 3억 차이 나죠? 공동 소유자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고 단독 소유자는 9억까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3억 차이 나니까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세 번째 개정이에요. 자, 세액공제는 밑에 나와 있네요. 연령별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세액공제가 있어요. 세액공제는 연령별 그리고 뭐다? 기간별 세액공제가 있다. 연령은 몇 세 이상?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에요. 왜 만 60세다? 60세가 되면 공직에서 떠나죠? 지금 정치권은 65세까지를 좀 나오죠? 65세까지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론을 보는 거예요. 그럼 65세까지 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임금을 깎아야지. 알아들었나요? 연봉 5천을 받으면 한 2,500만 원만 받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지. 근데 그거를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안이 나왔어서 연봉 8천 받으면 시간을 좀 줄이고 4천만 받고 65세까지 하자. 기업에서도 안 하잖아. 노조에서. 나와서 후회하잖아. 5년 동안 그래도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야. 65세까지 올라가면 밑에 커나가는 애들도 생각을 해줘야죠. 저 개인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 나왔네. 65세 이상. 아니, 다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몇 프로 공제받아? 10%. 5살 단위로 따라 달라져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다 맞추니까. 범위를 물어봐. 62세면 몇 프로야? 62세면 10%, 67세면 20%, 73세면 30%. 뒤지게 잘하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야. 그럼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해야 돼? 5년 이상. 역시 5년 단위로 나눠줘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부터 시작해. 자, 그 다음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그리고 15년 이상은 50%. 이게 신설법이에요. 세 번째 개정입니다. 50%. 50%가 있어. 15년 이상. 이거 신설된 거예요. 그럼 공제율은 똑같이 사이좋게 3개씩 다 돼 있잖아. 이렇게요. 3개. 자, 그럼 최대 공제율은 몇 프로다?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80%죠. 그죠? 그러나 한도가 있다. 너무 많이 빼주면 안 된다. 한도는 몇 프로를 한다? 70%가 한도야. 한도. 중복 가능하되 한도는 100분의 70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C번 나와 있죠? 한도가 있다. 70%. 80 하면 안 돼요. 70%. 자,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암기하는 거네. 이거 주택분 종부 세율.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뭐 적용 시? 세율 적용 시. 자, 여기 봐. 세율 아까 어떻게 했어? 2주택이다. 그냥 2주택은 0.5로 시작하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0.6.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0.6이에요. 세율 and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거. 그래서 뭐 받았다? 주택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 1번 여러 사람. 신설된 거다. 여러 사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마다 각자 하나야. 각자 하나. 각각 하나. 양도세랑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러면 각각 하나로 본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딱 별표지. 상속. 상속을 받았네. 공동상속 받았죠? 그럼 공동상속 받았을 때는 원칙이 각각 하나야.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공동상속을 받으면 원래 각각 하나예요. 그러나 제외한다. 점. 소유지분이 20% 이하. 소유지분이 20% 이하예요. 그리고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에 들어간다면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그럼 20%가 넘어가면 주택수에서 포함하고 3억이 넘어가면은 뭐다? 주택수에 포함해버리겠죠? 엔드 개념이에요. 둘 다 충족되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여기 봐요. 내가 집이 하나야. 여보세요? 내가 집이 하나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상속받았죠? 그럼 내가 단독으로 받으면 주택수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집이 하나인데 형제지간, 자매지간 여러 개를 받죠? 그럼 무조건 각각 하나가 아니라 내 지분 비율이 몇 프로? 20%이야. 그러니까 형제가 5명 이런 얘기야. 형제가 많아야 돼. 이럴 때는. 그리고 3억 이하 대부분 들어가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배웠잖아. 다가구는 원칙이 몇 개다? 하나. 이 다가구는 세금 혜택을 줘야죠. 세율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하나로 봐야 하나. 다가구는 세금 혜택을 준다. 자, 그리고 4번 합산 배제주택 아까 나왔잖아. 임대주택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자,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요. 주택수 따질 때. 자, 그 다음 다 끝났네. 토지. 자, 토지는 똑같아. 몇 단계만 알면 된다. 3단계. 0.5에서 0.7. 이중과세 똑같아요. 원리는 재산세를 빼주고. 원리는 똑같아. 3단계. 그리고 5억 초과는 80억 초과는 중복됐죠? 중복됐으니까 뭐를 뺀다? 재산세를 뺀다. 똑같아요. 그리고 B번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는 적용된 세액을 빼고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때에는 역시 뭐다?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아,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세부담 상한을 적용됐으면 적용된 세액. 요걸로 한다는 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종합합산 이거 딱 적어. 자,
개정법 기억. 이거 세율이 높아졌어요. 하나, 둘, 셋, 3단계. 1, 2, 3으로 높아졌어요. 1%에서 최대 3%이고 종합합산 투기 목적 제일 세요. 1에서 3%로 인상됐다. 그래서 주택도 세율이 인상됐지만 투기 목적 종합합산 알아들었나요? 1%에서 3%로 인상됐다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은 세부담 상한. 또 개정됐어요. 세부담 상한이 또 개정됐다. 세부담 상한. 자, 첫 번째 뭐가 개정됐다? 주택. 자, 주택이 개정돼서 다 필요 없고 박스만 보면 돼. 박스. 자, 주택이에요. 자, 칠판 봐요. 자, 세부담 상한. 봤어요? 자, 세부담 상한. 2주택이죠? 2주택은 작년 대비 뭐다?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합니다.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5배까지만 올려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2배까지 올려라. 그 뜻이에요. 세부담 상한이.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작년 대비 3배까지 올려라. 그래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몇 가지로 나눴다? 3가지로. 박스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2주택 이하는 작년과 똑같아. 100분의 150. 그 다음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작년 대비 2배까지 올려라. 100분의 200. 그 다음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보다 작년 대비 3배까지 올려라. 주택만 법이 바뀌었다고요. 나머지 토지는 작년과 똑같이 100분의 150이에요. 주택은 3가지로 나눠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그럼 밑에 4번은 뭐다? 종부세를 과세할 때는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하죠. 첫 번째 1번은 뭐랑 구분한다? 주택, 토지로 구분하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라 이거지. 그리고 토지는 다시 뭐와 뭘로 따로따로 계산하라? 종합과 별도로. 그래서 합치면 토지분 종부세가 나오고, 그리고 주택 토지로 나눠 딱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 거요. 합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 부동산세 흐름이네. 자, 여기 보세요. 뭐만 딱 정리하면 끝나요? 주택만. 여기 한번 볼까요? 주택 6억 초과. 알아들었죠? 6억을 빼고 9억을 빼고 85% 곱하고 85% 곱하면은 과세표준이 나와. 그 다음 누진세율 곱하고, 그럼 누진세율이 개정됐죠? 하나, 둘, 3가지로 개정됐다. 그럼 세율을 곱하면은 종부세가 나오고, 중복되는 부분은 빼주고, 재산세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나오면 1주택자는 뭐다?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를 해줘요. 해주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부과하면 안 되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3가지로 구분한다. 주택은 3가지로. 2주택자는 100분의 150, 조정 대상의 2개는 100분의 200, 3주택 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요렇게. 지금 5번째 개정된 거예요. 종부세가 아주 복잡해요. 올해는 개정법. 자, 그 다음 마무리. 자, 6, 8, 7 마무리는 읽어보면 돼. 이제 마지막 부분 부가징수. 자,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납기는 겨울. 아까 다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겨울 1일부터 15일. 그리고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발부한다? 5일. 자, 그 다음 징수 방법도 다 설명. 원칙은 정부 결정. 선택하면 신고로 간다.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취소가 되죠? 없던 걸로 한다.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
자, 양괄호 3번 별표시 마지막 개정법. 개정법.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고액납세자들이 납세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분할 납부를 인하시켰어요. 하향 조정 얼마 초과? 250 초과, 500 초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금 내기가 어려움으로 뭐다? 분납 기간이 몇 개월로 개정됐다? 6개월. 재산세는 얼마예요? 재산세는 500 초과 2개월이에요. 종부세는 250 초과 6개월로 연장시켰습니다. 물납은 안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688. 자, 688 딱 넘어가면 납세제 나왔네. 항상 종부세는 국세니까 거주자죠?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고, 그래도 거주자는 원칙이 어디로 간다? 주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끝났잖아요. 자, 그럼 지금 뭐 배웠어요? 밑에 주택, 종합, 별도. 뭐 위주로 공부한다? 주택. 자,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주택. 납세무자는 얼마 넘어갈 때? 6억 초과. 그 다음 과세표준 원칙 6억을 빼고 반드시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85. 그 다음 단독 소유자는 9억을 빼죠? 먼저 무조건 얼마를 뺀다? 3억. 3억을 먼저 무조건 뺀다. 이거를 기초공제예요. 6억은 공통 6억 그리고 85%. 그리고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2주택 이하는 0.5로 시작한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나 3주택 이상은 0.65로 시작한다. 공통은 몇 단계다? 6단계.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한다. 재산세를 공제한다고요. 공제해요. 공제할 때 이거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거 50%를 가감했으면 가감된 적용된 세액을 빼주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적용된 세액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전차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들어가죠. 60세 이상 숫자 배열이 뭐다? 하나 둘 셋. 그리고 5년 이상 숫자 배열은 20, 40. 그래서 60세 이상은 공원에서 운동을 많이 하자. 하나 둘 셋. 목이 마렵네요. 슈퍼에 오이 사러 가자. 오이 사잖아 숫자가. 오이 사러 가니까 오이가 딱 보이네. 50. 50. 최대 50이에요. 하나 둘 셋. 오이 사러 가자. 50% 최대. 자, 세부담 상한도 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돼요. 주택은 세 가지로 이거 개정됐다고요. 그럼 첫 번째 개정이 뭐다? 세부담. 두 번째는 이 연령별 5년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가 개정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율이 결정됐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쭉 개정된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가 아니라 85%. 중요한 거는 연령별 공제와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줘? 1주택자, 단독명의자만 해줘요. 절대로 토지 소유자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부세 문제를 풀 때는 토지, 주택, 건축물을 반드시 비교를 하고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재산세,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비교하는 거야. 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그럼 오늘 뭐 배웠어요? 종부세 배웠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하면서. 그래서 딱 첫 번째 비교는 뭐다? 과세주체, 지방세죠? 시군구. 자체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부세는 국가. 국가예요, 국가. 그래도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물세, 개인별로 합산하는 인세 둘 다 쓴다고요? 그러나 종부세는 제목이 벌써 뭐야? 종합이잖아. 합산만 하는 거죠?
인세만 쓴다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